간이 배 밖에 나왔다. 아, 네. 술 먹으면 말이 많아지고 어떤 사람 막 싸우려고 그래요. 진짜 나가서. 간이 부어서 배 밖으로 나갔네요. 거기 그 간이 커지면은 겁이 없어져요. 네. 술도 나쁘지만은요. 첫 번째 건 전 지금 너무 깜짝 놀랐어요. 간에 안 좋은 게 알코올이 아니라 이라는 게 너무 충격적인데요. 쉽고 재밌게 실천하는 제대로 된 건강정보 오늘의 썬루션.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잘 지냈죠?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좋아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일 중요한 장기 중에 하나인데 간 있잖아요. 간. 네. 간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간 건강을 지킬 수 있는 또 간이 어떤 장기인지를 알려드리고 또 그걸 해결할 수 있는 썬루션을 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알기로는 간이 망가지면은 좀 해독이 잘 안 되고 또 피가 좀 탁해지고 맞아요. 그렇다라고 봤는데 맞나요? 참 요즘은 많이 알게 되는데요. 우리 이제 이미선 아나운서가 핵심을 잘 이야기한 거예요. 병의 90%는 간 때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간이 좋다 나쁘다는 뭐로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피곤함? 피곤함 맞아요. 그 다음에는 또 뭐가 있을 것 같아요? 황달? 그거는 네. 맞아요. 간은요, 일단 나빠지면 피곤해요. 그 다음 얼굴 색이 좀 니리팅팅하고 밝지가 말해도 않아요. 돼요? 또 기억났어요. 칭찬받고 싶어서. 네. 가렵다? 가려움이 생겨요. 맞아요. 그것도 맞아요. 해독이 안 되면 독소가 이런 정보가 진짜 중요한 거예요. 가렵다? 간 때문이야. 그래서 이제 간이 나빠지면요, 여러 가지가 생깁니다. 더 내가 몇 개 해드릴게요. 간이 나빠지면 소화가 안 돼요. 그래요? 위가 아니라요? 네. 간은 음식이 들어오면은 소화 흡수하는 데 도움을 주고요. 담즙 분비라든가 또 피를 만들고 저장하고 그 다음에 이것이 각 피를 보내는 역할을 하는 게 간이거든요. 피가 안 가면 죽거든요. 거기 심장도 있지만 간에서 1차 역할을 해줘요. 해독을 했고 맑은 피를 보내야 심장에서는 보내는 역할이고 얘는 피를 만들어서 맑게 해서 올려줘요. 간에 관한 우리 그 속담이 굉장히 많은지 아세요? 몰랐어요. 뭐 했어요? 간이 배 밖에 나왔다. 네. 네? 그게 생각도 못한 속담이에요. 그렇죠. 건강이랑 연관된 속담 맞나요? 그렇죠. 왜 그러냐면 화를 내잖아요. 네. 술을 먹으면 실제로 간이 커집니다. 해독을 해야 되니까. 그러면 간이 배 밖에 나오게 되면 술 먹은 사람들이 대담해지잖아요. 대담해져가지고 사고를 잘 쳐요. 이해가 됐어요. 알코올이 문제가 아니라 이 간이 대담해지면요. 간하고 담은 하나 장구거든요. 그러면 대담해지게 해주고 술을 먹으면 갑자기 말이죠. 내성적인 사람이 외양지호를 보내고 어떤 사람은 막 말이 많아지고 어떤 사람은 막 싸우려고 그래요. 나가서. 진짜 간이 부어서 배 밖으로 나갔네요. 거기 간이 부은 거예요. 거기 간이 커지면은 겁이 없어져요. 네. 그래서 간이 커지면 눈에 뵈는 게 없어갖고 막 성질을 잘 내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에 저희 성질 낸다 하면 간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화가 좀 많아져요. 화가 많아져요. 그 다음 피곤해지고. 그럼 왜 그러냐니까 간은 생명의 에너지인 피를 저장하고 만드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간이거든요. 특히 이제 간하고 위장의 건강은 굉장히 밀접하기 때문에 간이 나빠지면 소화가 안 되고 신물이 올라오고 변이, 설사가 생기고 간 나쁜 사람이 설사를 계속해요. 변비가 있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간은 이렇게 잘 본인이 평소에 건강을 위해서 지켜주는 게 좋고요. 간 건강과 관련된 내용은 이제 기존 썬루션에서도 여러 번 말씀드렸기 때문에 꼭 영상이 끝나면 나오는 추천 영상을 클릭해서 다시 보기를 하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박사님 앞서 오늘의 썬루션이 간 건강을 망치는 식습관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렇다면 뭐 말씀드린 정답은 술 아닐까요? 정답 맞습니다. 맞아요. 네. 진짜 술은 적당히 먹으면서 적당히 해독하면 또 약이 되거든요. 술은 양면성을 갖고 최고의 약이면서 독이 될 수 있는데 너무 많이 먹지 말고 먹었으면 이 주독을 풀어줘야 됩니다. 적당한 술은요. 진짜로 혈액순환을 도와주고 약이거든요. 정신건강을 위해서 스트레스 해소도 되고 그 다음에 소화도 좋고 몸의 체온도 올려주고 물론 이제 좋은 술을 먹을 때 이야기예요. 뭐 백주 있잖아요. 와인도 괜찮지만은 이제 백주 아니면 저 같은 경우는 정종이 있죠. 정종 따뜻하게 그런 건 약이 되는 거예요. 가장 문제는 뭐 과음이죠. 과음.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섞어 먹는 거 이게 안 좋은 거예요. 뭐 일명 폭탄주라고 하죠. 폭탄주라든가 뭐 1차는 소주, 2차는 또 뭐 맥주, 3차는 뭐
와인 이렇게 먹는 게 안 좋은 거예요. 순서대로 주종을 바꿔 먹는 것도 좋지 않다라는 그렇죠. 말씀인 될 수 있으면 적은 양을 즐기면서 한 가지로 그래 드시는 게 좋고요. 오늘은 더 문제가 될 수 있는 일반적인 식생활 중에서 간에 치명적인 또 습관을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그러면 간 건강에 도움이 되는 썬로션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간 건강을 위협하는 최악의 식습관 첫 번째는 뭘까요? 술도 나쁘지만은요. 첫 번째 습관이 음료수입니다. 음료수. 정확하게는요. 음료수 안에 뭐가 들어있냐면 액상과당 등 설탕이 너무너무 많이 들어있잖아요. 이걸 이제 심각한 간에 부담을 주는데 미국 하버드대 연구팀이 실험 하나를 했는데요. 폐경기 미국 여성 98,786명, 약 10만 명을 대상으로 설탕이 들어간 음료 및 인공감미료, 음료 섭취량을 3년마다 조사한 후 20년 동안의 지방간, 간경화, 간암 발생 여부와 사망률을 분석했는데요. 그 결과 하루 한 병 이상 설탕 음료를 마신 사람들은요. 한 달에 3회 이하로 마신 사람에 비해서 간암 발생률이 무려 85% 높았고요. 간 질환에 의한 사망률은 무려 68%나 늘어나서 간에는 가장 치명적인 것이 액상과당, 설탕, 음료수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오, 전 지금 너무 깜짝 놀랐어요. 간에 안 좋은 게 알코올이 아니라 액상과당이라는 게 너무 충격적인데요. 뭐 최대한 설탕이나 과당이 들어가지 않은 음료, 그렇죠. 생과일 주스나 과일을 통째로 드시는 게 좋겠네요. 다음으로는 어떤 것이 문제가 될까요? 두 번째는요. 현대인들이 너무 많이 하고 있는데 아직도 시정이 안 되고 있어요. 고기를 많이 먹죠. 고기를 먹고 난 다음에 밥 먹는 거. 당연한 거 아닌가요? 네. 이 당연한 거 있잖아요. 이것이 심각한 문제를 줍니다. 간이 망가지나요? 그렇죠. 고기 먹고 난 다음에 밥 먹기는 얼마나 나쁘냐면은 고기를 먹고 끝내야 돼요. 많은 분이 이제 고기를 맛있게 드시고 난 다음에 입가심으로 뭐 냉면, 공깃밥, 국수 뭐 이런 먹잖아요. 이거 빨리 바꿔야 됩니다. 이게 우리에게는 참 익숙한 식습관인데 이게 문제가 될 수 있는데요. 특히 술까지 함께 마셨다면 더 큰 문제, 간을 나쁘게 하는 문제가 될 수 있는데 간 전체의 5% 이상이 지방으로 쌓여 있게 되면 비알코올성 지방간으로 진단하거든요. 술 많이 먹는다고 알코올성 지방간이 오는 게 아니라 비알코올성 지방간도 많아요. 고기, 음식이거든요. 고기의 기름진 부위 등 지방의 과다 섭취도 원인이지만은 정제탄수화물, 밥, 면, 빵 이런 탄수화물 음식과 그 안에도 설탕 또는 단순당의 과다 섭취도 설탕하고 똑같아요. 그게 간은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고기가 들어오면 해독을 해야 되거든요. 인체가 간이 일을 하는데 거기 들어오게 되면 정제당이기 때문에 설탕하고 똑같아요. 똑같군요, 고기도. 그런데 차라리 탄수화물 중에서 복합 탄수화물은 나쁘지가 않아요. 정제 탄수화물, 흰 밀가루, 흰 쌀, 요거는 절대적으로 안 좋고요. 고기의 비계 등을 이제 술과 함께 실컷 먹은 다음에 공깃밥, 흰 공깃밥, 흰 밀가루를 만든 국수를 한 그릇 그 먹고 나면 기분은 좋죠. 든든한데 여기에 마무리로 또 설탕이든 커피 믹스라든가 음료수 마시게 되면 포화지방과 탄수화물이 너무너무 설탕하고 똑같이 너무 과하게 들어가는 거예요. 술도 열량과 당분이 많다는 것 모르는 분들이 많은데 굉장히 많아요. 이런 식습관이 자주 반복되면요. 살이 찌고 지방간, 내장지방, 복부지방이 원인이 되고 그 다음에 이게 좀 진행이 되면 간염, 간지방간, 간경화, 간암의 위험을 높이는 식습관이기 때문에 오늘 이후로 절대로 이걸 보시고 시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 고기, 밥, 냉면, 커피가 순서였는데 이게 정말 간경화까지 갈 일인가요? 정말 몰랐는데 박사님 말씀 듣고 보니까 고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고치는 게 좋습니다. 아, 박사님 그러면은 뭐 이럴 때는 간 건강을 위해서 식습관 어떻게 고치면 좋을까요? 그렇죠. 이제 모든 음식을 통해서 우리가 병을 얻고 치료할 수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과식하는 것, 그 다음에 폭식하는 것을 줄이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고기를 먹거나 내가 이제 설탕 들어간 음식을 좀 많이 먹은 것 같다고 할 때는 제가 항상 강조하는 설탕 들어간 음식을 자제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설탕을 집에서 없애야 돼요. 설탕은 사실 독극물이거든요. 사실은 그게 밝혀져 있어요. 중독성이 강하고. 그 다음에는 제가 항상 강조하는 식이섬유가 풍부한 음식을
많이 먹게 되면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 이제 만약에 고기를 먹을 때는 반드시 채소를 2~3배에서 5배 이상 상추라든가 양파라든가 마늘이라든가 여러 가지 있잖아요. 이런 걸 같이 드시는 게 좋고요. 그다음 식후에는 입가심으로 공깃밥을 먹고 싶거나 믹스 커피를 먹고 싶더라도 오늘 이후로는 다 끊어야 됩니다. 이게 습관일 수 있어요. 끊으면 끊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다 끊지 않고 하면은 이게 몸에 여러 가지 피를 탁하게 하고 내장, 뭐 위장, 지방감 오기 때문에 안 하는 게 좋고요. 그래서 오늘의 이제 썰을 한 마디 정리하면요. 늘 강조하지만 식습관만 바꿔도 간단하게 간 보호할 수 있다입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썬루션을 들어봤는데요. 한의학에 대한 더 많은 이야기와 건강 정보가 필요하다면 댓글과 함께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건강은 우리의 전부입니다. 정확한 건강 정보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다음 시간에 꼭 만납시다. 만납시다.